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조절되지 않는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심한 빈혈, 추석 환자, 고령, 여성, 흡연자, 비만에서 위험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항흡수제를 구강으로 투여받는 경우보다도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지고요. 안녕하세요. 뼈대 있는 치과 구강외과 전문의 김박입니다. 오늘은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뼈에는 조골세포라는 뼈를 만들어주는 세포와 파골세포라는 뼈를 흡수시키는 세포 등이 있는데, 뼈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된 뼈는 흡수가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뼈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항상 건강한 새로운 뼈가 유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는 골항흡수제는 이 파골세포에 작용해서 뼈가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오래된 뼈가 새로운 뼈로 대체되는 순환이 일어나지 못해서 골괴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골다공증 환자에 사용되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계열의 약물 사용자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는 비스포스포네이트 뿐만이 아닌 암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데너스맙 같은 골항흡수제 모든 약물들을 통칭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골 재생률이 가장 빠른 곳 중 하나가 치조골과 잇몸뼈입니다. 뼈가 바르게 턴오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오래된 뼈가 빠르게 축적되기 때문에 골괴사가 더 쉽게 일어나게 되죠. 이와 같은 이유로 골 흡수 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치조골과 또는 치과와는 관련이 없지만 대퇴골의 골절 가능성의 위험도 있습니다. 항흡수제의 약물 농도는 높을수록, 빈도가 잦을수록, 사용 기간이 길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데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항혈관 형성제, 항암 약물 요법을 받는 환자에서 그 빈도가 더 높아집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조절되지 않는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심한 빈혈, 추석 환자, 고령, 여성, 흡연자, 비만에서 위험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암 환자에서는 암의 전이나 골격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 항흡수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경우 일반 골다공증 환자보다 약 10배 정도의 고농도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골괴사증 발생 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합니다. 항흡수제를 구강으로 투여받는 경우보다도 정맥 주사 시에는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지고요. 예를 들어 비스포스포네이트 중 졸레드로네이트를 정맥 주사 치료제로 사용한 경우에 치조골 괴사 확률이 33배 더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약물의 투여 기간도 중요한데 투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도도 더 높아지고, 데너스맙의 경우는 2-3년 이상 사용한 경우 서너 배 정도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구강 내 위험 요소로는 치아 발거, 치성 감염, 치주 질환, 잘 맞지 않는 틀니, 구강 내 외과적 치료나 치아 임플란트 시술 등에서 모두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골 흡수 억제제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치료 전에 구강 내 외과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치료하신 후에 골 흡수 억제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골 흡수 억제제 치료 중간에 발치 등 외과적인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위험도를 낮추는 치료 기간을 설정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용량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하는 환자는 발치 후 위험성이나 임플 실패 위험성이 낮기는 하나, 발치 후 골괴사증 위험도는 경우에 따라 30배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현재 명확한 치료에 대한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권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경구 투여하는 항흡수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약 중단 일주일 후에 발치 등이 가능하고, 이후 2에서 4개월 후에 다시 항흡수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맥 주사의 경우는 항흡수제 투여를 3개월간 중단하고 발치 등을 하셔야 하며, 이후 약 2에서 4개월 후 다시 투약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졸레드로네이트나 데노스맙은 휴약기를 좀 더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개개인에 맞게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도 항상 위험성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고요. 골 흡수 억제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전신적인 골 다공증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골 흡수 억제제를 중단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문에 골 흡수 억제제의 중단과 치과 치료를 적절히 조절해서 최대한 리스크가 적고 골 다공증 치료에도 영향이 최소화되게 치료 계획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골다공증 약과 치과 치료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뼈대 있는 치과 구강외과 전문의 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